네, 안녕하세요. 단지대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사실 저희 부동산이 하는 유튜브에서는 현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고, 함부로 예측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감히 다산역 개통을 앞두고 어떠한 또 분위기가 이뤄질지 조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뜨기 전에 한 번 더 분위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했고요. 24년 2월 23일과 3월 1일 기준으로도 KB 국민 시세 크게 변화 없습니다. 푸르지오는 지금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지 그리고 신혼부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단지답게 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저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민족 설날을 앞두고 좋은 매물 급매만 나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번 영상에서도 좋은 매물 급매만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마다 정말 분위기가 다른데요. 지금의 분위기는 좋은 매물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매물만 나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실거래가 등록되고 있는 지금 매물들을 보면 꽤 높은 금액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좋은 매물들이었습니다. 좋은 매물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제 실거래가 즉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완벽한 상승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매물이니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에는 실거래가 찍힌 매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매물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매물, 즉 타입이 좋거나 로얄동이거나 층이 좋거나 뷰가 좋거나 정말 좋은 매물인데 조금 시세보다 비싸다 하는 매물들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남은 금매들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8억 4천에 거래되었다면 8억 3천, 2천대에 있던 매물들이 줄줄이 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가 또 8억 6천 정도의 좋은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 또 8억 3, 4천 사이에 안 좋은 매물들, 뷰가 조금 안 좋다거나 층수가 좀 안 좋던 매물도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매물이 먼저 나가는 이 현재의 시장이 앞으로의 상승이나 혹은 다산역 개통을 앞두고 기대할 만한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네, 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매매란 정말 바람이 확확 부는 것 같은데요. 바람이 한번 확 불었다가 잠잠해지고, 또 확 불었다가 잠잠해지고, 또 확 불었다가 잠잠해지고, 요런 매매의 분위기는 몇 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여름 정말 뜨겁게 거래가 됐었고, 9월 이후로 잠잠하다가 작년 12월과 이번 연도 1월 엄청 거래가 됐고요. 지금도 사실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거래가가 높게 등록되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매물이 나간 거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좋은 매물이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매들이 또 거래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금매들이 거래되고 나면 또다시 시세의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하자면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지만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잠잠하지만 곧 급매물 거래될 가능성 보이고 그렇게 되면 또 매매의 바람이 확 불 것 같습니다. 매도를 급히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다산역 개통 전후를 앞두고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분들은 그 매매의 바람에 한 발 같이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의 바람은 한 번에 확 오기 때문에 집을 많이 보러 오는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산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 예정인 거 볼까요? 롯데캐슬 34평 고층이 8억 3,700과 8억 2천 이하로 거래가 됐습니다. 8억 4천으로 실거래가 등록된 내역도 있습니다. 반도유포라 32평 파리 타입이죠. 7억 2,600에 거래가 되었고 지금 7억 500도 실거래가 등록되었고 그리고 7억 1,000도 실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사실 9일 타입이 35평일지 6평일지 말씀드리는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9일 타입으로 적었고요. 안방 안에 서재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34평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큽니다. 유선의 골든뮤가 다만 8억 1,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반 34평 중에서도 나름 금매로 해당되는 금액이 9일 타입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한 매매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가격으로 마지막 아파트가 있다면 반도이브라 파리 타입일 것 같은데요. 반도이브라 파리 타입은 다른 아파트 34평과 비교해도 괜찮을 정도로 사이즈도 괜찮고 수납력도 참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이보라 84 타입이 최근 좀 급매들로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82 타입이 좀 시장에서 잠잠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해진 집주인분들께서 가격을 좀 많이 낮추셨고, 그래서 반도이보라 82 타입 32평이 7억 초반대로 좀 우수수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반도이보라 82 타입이 막 거래가 되었던 거는 이전에 거래되지 못했던 매물들이 좀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남은 다른 매물들 지금 좋은 가격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도이보라가 구조나 아니면 위치, 뭐 입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유독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이보라가 현재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보다는 투자가 분들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자들 중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고 실거주하시는 분들에 비해 투자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제 팔려도 괜찮고 조금 기다려보겠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의 만기에 맞춰서 정말 그 금액을 빼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다릅니다. 투자가 분들이 반도입을 찾는 게 아니라 실거주하실 분들이 반도이보라를 많이 찾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반도이보라에 실거주하시는 비율들이 높아질 겁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매매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이보라가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테이트와 함께 34평 리딩 단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저층 즉 1층입니다. 1층 8억 3,500에 거래가 되었고요. 반도이브라 34평은 7억 9,300에 거래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이브라 34평의 경우에는 8억으로 매물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일부 조정된 가격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가 된 집이었긴 했고요. 반도이브라 34평도 구조 잘 나와서 실거주하시기에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네, 그리고 롯데캐슬 34평도 8억 2천 이하로 아마 실거래가 또 등록될 것 같고, 롯데캐슬 30평 7억 7,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산 아파트의 최근의 분위기는 틈틈이 거래되고 있다입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이브라 34평의 경우에도 컨디션 정말 좋았고, 인테리어까지 된 집이었고, 롯데캐슬 30평도 뷰가 정말 잘 나오는 로얄동이었습니다. 롯데캐슬 34평 8억 3,700 나왔던 집도 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좋은 매물이 먼저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매물이 먼저 나가고 있다는 건 그 밑에 있는 가격들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급매들이 다 거래가 되고 나면 앞으로의 매매가 상승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산 아파트 월세와 전세 실거래가 등록 예정인 금액 볼까요? 힐스테이트 34평 4억 8천에서 5억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힐스테이트 34평 4억 8천과 5억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반도이브라 32평 시스템 에어컨 있는 집이 2억에 1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월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바로 거래가 되진 않고 있고요. 빨리 거래가 되려면 사실 금액적으로는 네, 많은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이긴 합니다.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면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산 신도시 1월부터 3월 실거래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평 7억 4,500에 거래되었다는 소식 이전부터 말씀드렸고요. 34평 8억 1천, 8억 1,300, 8억 1,0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등록된 내역에서는 8억 3천에서 8억 1,000으로 조정된 매물들 몇 개 보입니다. 롯데캐슬 34평 8억 3천과 4천 거래가 찍혔는데요. 34평 8억 3천이었던 거는 B타입 정말 좋은 뷰였던 매물이었고 8억 4천도 정말 좋은 뷰에 더군다나 A타입의 8억 4천 매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 등록된 매물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폴라리스 8억 3,800과 8억 2천 실거래가 등록된 내역 이전에 말씀드렸고요. 반도이브로의 경우에는 32평이 7억 1천, 7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 7억 2,600에도 거래될 내역이 있습니다. 34평은 5억 5천과 7억 6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4평 7억 9,300으로 실거래가 등록된 내역 더 있습니다. 이표의 상자이 25평이 6억 5,500, 6억 9천, 6억 7,500 등 7억에 못 미치는 금액들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34평은 8억과 8억 500으로 거래가 된 내역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표의상 자의를 살펴보자면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저층이었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층과 별개로 일시적 처분 기한이나 임차의 만기 등에 도래해서 이런 가격들로 좀 지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대들 골든뷰 34평이 7억 7천, 41평이 10억 3천에 거래되었던 소식 말씀드렸고요. 한양수자일 리버파크는 거래 소식 없습니다. 유승현들 센트럴 34평이 7억 9천5백으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힐스테이트 27평 5억 1천에 실거래가 등록되었는데 현재 시세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 34평은 8억 2천5백, 8억 6천5백, 8억 6천7백, 8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양수자 리버팰리스가 9억 2천과 8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9억 2천과 8억 8천 모두 완전한 로얄동이었습니다.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수변뷰라 하면 뭐 다 로얄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남향임에도 수변뷰처럼 값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10동과 11동입니다. 9억 2천 8층도 정남향의 10동집이었고요. 8억 8천도 10동의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와 함께 리딩 단지로 꼽히는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가 이제 9억 2천 8억 8천에 거래되었던 소식은 매매 상승의 여지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양수자인과 힐스테이트가 리딩 단지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자이아이비가 리딩 단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이아이비는 당연히 리딩 단지고요. 다만 리딩 단지를 넘어서 저는 넘사벽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이아이비 매매나 실거래가가 뭐 한양수자인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뭐 등등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34평의 리딩 단지를 한양수자인과 힐스테이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 대장 아파트는 단연코 자이아이비 플레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는 매매 실거래가 등록된 내역은 없는데요. 다만 아이파크는 전세는 정말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주목해 볼 만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이아비 플레이스 110타입 거래가 된 소식이 한 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추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역 개통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자이아비 플레이스 문의를 해주시는데 다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무겁다 보니까 매매권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전세 흐름입니다. 오늘의 전세 주제는 호가에 불과했던 전세 금액이었는데입니다. 실제로 호가에 불과했던 전세 금액이 거래된 소식이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집주인분께서 5억에 그런 매물 내놓고 4억 8천까지 조정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집들이 5억에 거래되는 게 꽤 있습니다. 정말 호가에 불과했고 조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맞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 그 호가로 거래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전세가는 살짝 상승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은 좀 사정이 있는 매물들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일정이라거나 좀 조정이 안 되는 매물들이 낮은 금액에 올라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세가 좀 상승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파크 전세는 정말 초인기입니다. 불과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파크 전세 매물이 안 나가서 임대인분들이 참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역시 아이파크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이파크 전세가 초인기를 넘어서 융자가 있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매물들도 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전세는 정말 잘 나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품은 아파트여서 전세 정말 초인기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다산신도시 전세와 매매 추천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27평이 7억에 나와 있는데요. 1층입니다.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형평 펜트리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30평 같은 경우도 펜트리가 없는데 힐스테이트의 27평과 한양수진의 30평만이 유일하게 펜트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신혼부부분들이나 아니면 노부부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유승현들 센트럴 30평이 8억에 나와 있는데 유승 센트럴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기에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도 다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선 센트럴 32평 월세가 저층이 5천에 190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매물을 갖고 온 이유는 또 월세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양수자인이나 힐스테이트가 1억에 180 정도의 매물 나오고 다른 아파트들은 1억에 160 정도로 매물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편안에상 1억 185 월세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세를 찾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매물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전이 필요하고 임차인의 일정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하는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야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5천에 190 정도의 매물도 기다리면 충분히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시고 매물을 내놓거나 상황을 잘 보시고 매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3월에 다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현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생각하는 예측된 내용들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8억 초반대 매물들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격대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산 신도시 자체에는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산역 개통을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진짜 6월이 다가오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하반기가 다가오면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실 분들과 매수하실 분들은 반드시 일정들을 잘 체크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단지내 부동산에서 직접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